네, 안녕하십니까. 칼럼 읽어주는 남자 카링남 한동화입니다. 오늘의 생생별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 들리시죠? 두기의 파이팅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이 곡을 찾은 이후로 며칠 동안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참 기분이 좋아지는 힐링이 되는 음악 같습니다. 두기님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출처를 잘 명시해서 소중하게 감사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생생별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입니다. 우리가 반찬으로 요리를 해서 먹는 무가 주제인데요. 무가 소화제, 열받으면 그 소화 효능이 사라진다 라는 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무는 소화가 잘 되기도 하고 기침 가래를 삭히는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과거 곡물을 주식으로 많이 먹었던 시절에는요, 이 무만한 소화제도 없었습니다. 무 자체도 좋았고 무씨를 나복자라고 했는데요. 이 나복자도 채기가 있을 때 많이 씹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무를 무작정 먹는다고 해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1965년 중학교 입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엿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엿기름 대신 넣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출제자는 디아스타제를 정답으로 의도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중에는 무즙도 있었죠. 교육부가 디아스타제만 정답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무즙이라고 적은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무즙으로 직접 엿을 만들어 보이면서까지 항의를 했고 결국 법원의 판결로 무즙도 답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무즙 파동입니다. 무즙이 정답이 된 것은 당연합니다. 무에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아밀라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분이나 녹말, 이건 탄수화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학교 입시에 답이라고 했던 디아스타제는 이 아밀라제를 상품화시킨 이름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아밀라제를 총칭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디아스타제나 무즙 속의 아밀라제는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밀라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그리고 글루코 아밀라제 등이 있습니다. 이 글루코 아밀라제는 다른 이름으로 감마 아밀라제라고 합니다. 이 중에 알파 아밀라제는요, 동물이나 식물, 미생물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인간의 침 속에 많은 소화 효소 중에 하나로 우리의 췌장에서도 분비됩니다. 전분을 빠르게 분해해서 액으로 만들기 때문에 액화 효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짜장면 드실 때 그릇 바닥이 물로 흥건해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요, 그릇에 침이 떨어지면서 침 속의 아밀라제가 짜장 속에 걸쭉한 전분을 물과 분리시켰기 때문에 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짜장면 그릇에 물이 생겼다면 그만큼 침을 많이 흘리면서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분을 안 넣은 간짜장 있죠. 간짜장에는 전분이 안 들어가는데요. 전분을 안 넣은 간짜장은 제 아무리 침을 흘려도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타아밀라제는 보리나 밀, 콩, 고구마 등의 고동식물 그리고 미생물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이제 싹을 틔운 보리를 메가라고 하는데요. 메가에 굉장히 많습니다. 메가는 식혜를 만들 때도 사용되는데 옛 어른들은 엿기름이라고도 하죠. 요즘 엿기름이라는 단어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데요. 전통적인 식혜는 엿기름 아밀라제가 쌀의 전분을 메가당, 즉 포도당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식혜에는 특유의 단맛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어머니들은 이제 식혜를 만들 때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엿기름 거른 물에 밥알을 넣고 그것을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이불을 뒤집어 씌워서 따뜻한 아랫목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메가 속의 베타아밀라제가 62도에서 활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당시 아밀라제의 존재는 몰랐겠지만 식혜가 따뜻한 온도에서 잘 만들어진다는 것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항아리에 식혜 만드는 건 없죠. 요즘 같은 경우라면 밥통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밥통에 보온으로 맞추면 식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밀라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밀라제는 종류에 상관없이 80도 이상에서는 활성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식혜를 만드는 과정에서 끓이거나 취사 버튼을 누르면 식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엿기름을 걸러낼 때 너무 뜨거운 물에 엿기름을 풀어도 식혜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죠. 이 아밀라제의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싹을 내서 소화제로도 드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메가라고. 메가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볶거나 끓이지 말고 그냥 생으로 해서 가루나 환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무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제도 열을 가하면 활성을 잃게 됩니다. 소화가 잘 되라고 무밥을 많이 해 드시는데 이 소화에 좋다는 무밥도 밥이 되는 과정에서 이미 무 속에 아밀라제 효소 활성을 잃기 때문에 전혀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무를 생으로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에는 매운맛 성분, 황화합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익혀 먹는 것도 좋습니다. 생선조림에 들어간 무는 비린내를 없애고 쉽게 상하는 것을 막아주죠. 그리고 소고기 묵국에 들어있는 무는 국물 맛을 시원하게 해서 기름진 음식 걱정을 덜어주게 되는 도움도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무를 소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생으로 먹거나 김치처럼 좋은 숙성 상태로 섭취해야 무의 소화 요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의 소화 효능은 열받으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생생별곡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급하게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는 제가 아주 멋진 BGM을 찾았기 때문에 이 BGM과 함께 테스트용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이크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팟캐스트용 개인용 마이크인데요. 그 마이크를 이용해서 또 녹음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보다 저의 더 멋진 목소리를 들려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생생면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